북한에 이제 걸리는 법 가운데 밥솥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네요. 예, 북한에서는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를 낭비하는 이 전열기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밥솥이나 또 전기 장판 이런 것이 주로 단속 대상이고요. 전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전기를 서로 쓰려고 전기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전기밥솥 전기밥 가면 다 쓰지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평양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평양시하고 지방은 좀 갈라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간부들 집에 가면 다 쓰거든. 그런 점에서 북한이 법은 있는데 그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보면 그 인민보안 단속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전열기를 사용하면은 처벌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해서 처벌받으면 신분이 낮은 사람들 처벌받고 빼기 있거나 힘든 사람들은 그 법에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체계가 현실이 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간부는 가만히 계시라요. 아니 근데 그게 그런 법이 있는 줄조차도 몰랐어요. 자전거 태우면 뭐 단속하는 법 몰라요. 사실 북한 사람들이 그거 법이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도 몰라요. 여기 다 알아요. 걸려보면 알죠, 걸려보면. 아니 자전거 태우면 단속했어? 모르지. 저거 출근길에 규찰대들이 딱 지켜서요. 우리 청진 같은 경우에는 해안동에 정점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는 그 버스 줄이 한 100m는 늘어서요. 그걸 서서라도 그 버스를 타야 돼요. 그래야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만약 그게 없으면 자전거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부부가 둘이 같이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혼자 타고 가겠어요? 유일한 자가용 대용이 북한에는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뒤에다 태우고 막 가다가 저쪽에서 규찰대가 보이고 그럼 부인이 살짝 내려요. 내가 저 규찰대 지나가서 기다릴게. 이러면 그걸 지나가서 그 다음엔 그걸 기다려요. 그러면 부인은 그 규찰대를 걸어서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다시 타고 뒷도로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 거기에 잡히게 되면 벌금 같은 거 하나도 못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날 뭐 얼마 동안 농촌 지원 간다던가 아니면 보안소에 가서 규정 학습을 한다던가 이런 처벌이 분명히 따라요. 알겠습니다. 아유, 어찌나 뚜렁뚜렁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튼 청주는 평양하고 달라요. 예. 자전거 타고 뒤에 태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마치 그 국민들의 안전을 엄청 생각하는 듯한 것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얼핏 보면은. 근데 그렇게 단속 규정이 심해요? 이 북한에서는 자전거가 우리나라 이 자동차만큼 아주 필수적인 그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이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에는 학령 전 아동 한 명만을 태울 수 있다. 즉,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 한 명만을 태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전거 뒷좌석에 사람을 이제 못 태우는 건 물론이고 또 방향등하고 조명등도 반드시 갖춰야 되고요.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무나 자전거 탈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반드시 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면허증 있어? 아, 그럼 면허증도 시험을 쳐서 그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 알려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는 이렇게 규정만 하고 규칙만 하고 타는 뭐 이렇게 우리처럼 구려난 것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 실수만 하면 이렇게 실행만 하면 그걸 타는 걸 봐가지고 이제 자전거 면허증을 내줍니다. 그 면허증이 있다는 건 자전거에 혹시 뭐 번호판도 이제 한 10cm만하게 요만하게 그래요? 재산이네, 재산. 네. 뭐 예를 들면 함경북도 언성이라면 언성 다시 하고 뭐 01 몇 이렇게 해가지고 평양이면 평양이라고 네. 이렇게 붙이고. 사실은 이런 규칙들은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서로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해서요. 상당히 이런 법 체제가 잘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 값은 어떻습니까? 자전거 값은 비쌌어요. 제가 있을 때는 5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5만 원이면 제가 지방에서 그 5만 원이면 식량을 500kg 정도 살 수 있었어요. 500kg 정도 살 수 있었어요. 만 원이면 네 100kg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6층까지 자전거를 낑낑거리면서 밀고 올라가고 또 출근할 땐 또 그 밀고 1층까지 내려와서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는 자전거를 아파트에서 야, 나 왔으니까 줄 내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위에서 20층에서 이런 드레박 같은 줄이 쫙 내려와요. 그러면 자전거를 딱 묶어가지고 한 3층 정도에다 매달아놔요. 그 매달아놓고 빈몸으로 아파트에 올라가요. 그리고 출근할 때는 또 그것도 매달아놨던 거 풀어 하면 또 위에서 풀어주고 밑에서 자전거 받고 이렇게 해야지. 3층에 사는 사람은 뭐야? 3층에 사는 베란다에 이렇게 나가서 몰라 자전거가